앵커리의 똑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활동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었는데요. 현장에 찾아가셨던 팬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좀 궁금했었는데요.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서비스의 그 내용의 일부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학술대회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의 대담이 실려서 제가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업로드해드렸던 영상에서 그 다비치의 콘서트에 관객으로 임영웅 아티스트가 참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올 해피 4685님께서는 커뮤니티에서 녹음된 걸 들으셨대요. 근데 다비치 씨가 두엣이시니까 다비치 씨가 공연 중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왔다고 하니까 함성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 팬들도 우리 가수 임영웅 좋아하더라고요. 옆에 앉으신 분들 부럽네요.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쭉 비춰주더라고요. 유재석 씨 모습도 보이고 홍진경 씨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도 이렇게 비춰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인연도 있더라고요. 황영자님께서 다비치 엄청 실력 있지요. 연예인 팬들이 엄청 많아요. 5년 만에 여는 콘서트라 아드님이 팬이시래요. 다비치 씨의 듀엣이셔서 뭐라고 표현해 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비치 팬이시래요. 아드님이 가셨는데 소리 질러서 보니까 영웅님이었다고 지적으로 보이면서 멋있다고 했어요. 그리움에 얼굴도 보이지 않는 영상을 몇 번이나 보면서 언제나 그 모습 볼 수 있으려나 기다리는 마음. 콘서트도 보고 일상이 건강해 보여서 마음이 놓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빛과 같은 소중한 존재 영웅님, 사랑하는 나의 아티스트 건행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윤슬은경님께서 저희 딸이 어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카톡으로 임영웅 아티스트가 왔다고 알려주는데 어찌나 배가 아픈지 끝까지 있다 마지막 앵콜곡 할 때 갔다네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나갈 때 보니까 방석 같은 기념품이 있던데 그것도 이렇게 들고 조용히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윤수린경님은 임영웅 아티스트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따님이 거기 있었다는 카톡을 들으시니까 얼마나 따님이시지만 부러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지난해에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학자들은 임영웅 아티스트와 임영웅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중앙일보에서 일간신문,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지면신문 말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료를 내야지만 볼 수 있는 아티클, 읽을 거리들이 있는데 지난 1월 8일에 이미 업로드가 된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시일이 좀 지났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지방 공연 땐 도시락 금지다. 임영웅 팬 지령. 학자들 놀랐다. 단어 선택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난해 말 한국대중음악학회가 가수 임영웅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열어서 화제가 됐는데 현장에는 영웅시대 회원 수십 명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팬덤의 상징색인 하늘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사 진행에 민폐가 될까 팬들끼리 자제령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질문은 적극적으로 던졌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회 문화적 현상이 된 임영웅을 대중음악 연구자들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면서 학술대회 발표자로 나왔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박예경 교수와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의 장유정 교수와 함께 이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 팬덤 문화, 트로트와 대중음악에 끼친 영향들까지 들여다봤는데요. 그리고 학자분들이 직접 영웅시대 한 지부를 찾아가기도 했다는데 기존 팬덤에서 볼 수 없었던 광경에 학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했어요. 왜 학계에서 임영웅을 조명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박예경 교수님은 2018년에 방탄소년단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연구자와 비평계, 문화산업 종사자 외에도 많은 그
아미, BTS 팬덤 분들이 오셨대요. 다양한 국적의 청중을 만나서 학술대회를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 장유정 교수의 설명은 임영웅 현상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인기가 오랫동안 지속될까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열풍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열풍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학술대회에서 임영웅을 다루게 됐다. 이전에도 학술대회 했던 경험도 있었지만 임영웅 현상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단순한 열풍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학술대회에서 다루게 됐다는 거고요. 학술대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팬 수십 명이 현장에 오셨대요. 팬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지방 공연 갈 땐 도시락 지참 금지가 기본 매너라고 하더라. 도시락을 싸가면 지역 상인들과 상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식당의 매출도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아무래도 팬 다수가 중장년층이고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 팬 활동에서도 이런 연륜이 느껴졌다. 박예경 교수의 이 얘기에 장유정 교수님은 사실 지역 경제까지 생각한다는 건 다른 팬클럽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도 하다. BTS 때 학술대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긴장했는데 영웅시대 분들은 스스로 자제를 했다고 하더라. 몰려가지 말자. 옷도 하늘색, 영웅시대 상징색 입지 말고 티내지 말자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오셨는데도 티가 났다라고 하면서 이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건 역시 팬 사랑이 지극정성이었고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질문도 많이 했고 지역경제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기부를 하는지 연구자들이 미처 알 수 없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분들도 사실 여기 장유정 교수의 설명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구자들이 미처 알 수 없던 이야기.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해서 영웅시대만큼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예. 임영웅 현상을 학계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느낌이 역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영웅을 자꾸 트로트랑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다는 겁니다. 질문이 나왔어요. 임영웅은 2016년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고 2020년 미스터 트롯 초대 우승자로 단숨에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고 있는데 트로트와 임영웅은 어떤 관계라고 보나? 라는 질문에 장유정 교수는 저는 한마디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임영웅은 2016년 미워요라는 트로트곡으로 본격 데뷔했고 임영웅을 우리한테 알린 프로그램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에서 임영웅을 떼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영웅시대에서는 임영웅을 트로트 가수로 한정짓지 않았으면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트로트 가수로 한정지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트로트도 잘하는 가수이지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 실제로 임영웅의 창법이나 노래 곡목, 최근에 발표했던 많은 곡들을 보면 트로트로 한정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이 트로트로 데뷔했고 트로트로 이름을 알린 건 맞다. 그리고 임영웅이 트로트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트로트의 붐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로트 열풍에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트로트 가수를 한정짓기에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라고 학자분들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답변이 나온 거 아닐까요? 트로트 가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근데 저는 팬분들이 하신 말씀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트로트도 잘하는 가수이지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왔어요. 평소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는데 임영웅 노래는 좋아한다는 팬들도 많은데 그러면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과 임영웅 아티스트의 차별성이 뭐냐고 물었더니 장유정 교수님 설명은 트로트 역사를 보면 광복 이후에 1960년대 트로트를 정통 트로트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정통 트로트 창법에서는 감정의 과잉이 드러난다면 임영웅은 오히려 감정을 자제하는 느낌이 드는데 기존의 트로트가 펑펑 우는 느낌이라면 속으로 우는 느낌이랄까?
신승훈 씨의 발라드도 A불비, 슬프지만 겉으로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그게 슬프게 느껴지기도 한다. 임영웅 창법에서도 비슷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대놓고 슬프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절제하고 담담하게 노래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다. 그리고 트로트는 2대 8 가르마, 포마드 기름, 반짝이 이상 이런 B급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오히려 이런 요소를 활용해서 재미와 유의를 쫓는 측면이 있었는데 임영웅에게선 이런 것을 덜어냈다는 느낌이 있다. B급 문화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임영웅의 트로트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기존의 가수들과 다른 새로운 트로트의 모습을 임영웅 아티스트가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임영웅 아티스트가 부르는 트로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트로트는 유희적으로, 그러니까 감상을 위한 노래보다는 분위기를 띄우거나 여흥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임영웅의 노래는 감상할 수 있는 트로트, 음악에서 고급화라는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트로트의 격조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두 분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술대회에서 트로트 영토의 확장인가, 탈트로트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임영웅의 두오다이 EDM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저런 곡을 하면 이제 임영웅을 트로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본인이 트로트 가수로 불리기를 원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박혜경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교양 과목으로 대중음악 관련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트로트 그러면 임영웅을 떠올린다. 그런데 임영웅의 대표곡이 뭐냐 물으면 가장 트로트랑 거리가 먼 폴라로이드나 런던보이 같은 곡을 예로 든다. 임영웅이 불렀으니까 트로트요 이런 이야기도 한다. 그래서 탈트로트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선입견인 것 같아요. 음악 자체로 보지 않고 그냥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니까 트로트 가수, 어떤 음악을 하든지 이런 편견들이 아직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오다이 같은 곡도 팬들을 배려해서 팬들과 공연 때 신나게 같이 부르면서 임파워링, 북돋게 할 수 있는 곡이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말하더라. 가장 트로트와 거리가 먼 곡에서도 기존의 트로트 가수가 쌓아왔던 미덕이 엿보인다. 연장자를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은 트로트의 영토 확장이면서 트로트 전통을 새로 쓰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저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개인 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분들도 이게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기존의 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학술대회에서 임영웅 노래는 무엇이 다른가도 조명했다. 두 분이 주목한 음악적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한다. 옆에서 꼭 들려주는 것처럼 노래한다. 사랑해 할 때 누가 사랑해 하면서 소리를 지르나 사랑해 하면서 속삭이지 않나 말과 노래가 같이 갈 때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는구나 느꼈었는데 임영웅이 그렇게 노래를 한다.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가사 전달력이 굉장히 좋고 또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들을 수 있다. 어떤 노래는 들을 때 그 노래 때문에 다른 일이 방해를 받는다면 임영웅의 노래는 틀어놓고 어떤 일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묻어난다고 할까? 이번 논문을 쓰느라 계속 임영웅 노래를 틀어뒀는데 자꾸 듣고 싶어졌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편안하고 자꾸 듣고 싶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임영웅의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 논문을 쓰시려고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를 듣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느끼고 알지는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전 좀 들었습니다. 박혜경 교수님은 임영웅의 노래를 가만히 따라 듣다 보면 노래 안에 기승전결의 서사가 쫙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 또 이야기하듯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중음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트로트와 다르게 전달력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내 이 얘기를 들려주는 듯한 혹은 굉장히 사적으로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하듯이 부르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사적으로 위로받는 느낌이 있고 그게 중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드러지는 임영웅 아티스트만의 키워드가 있는지를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기사들도 분석한 결과를 얘기했는데 2016년 데뷔 때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기사들을 통해서 관련된 키워드가 무엇이 나올지 궁금했는데
2만여 건이 넘게 분석해보니 영웅시대란 팬덤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 안에서 흥미로운 키워드가 바로 기부였는데 임영웅 팬들이 실제로 기부를 정말 많이 한다. 보통 조공이라고 해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임영웅은 조공을 전혀 받지 않는다. 대신 팬들이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 임영웅 아티스트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데, 예. 임영웅의 노래를 통해 온기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 연대하고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어딘가 기부를 하고, 그래서 기부한 것이 사회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이는 건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학술대에 오신 분들을 통해서 영웅시대 한 지부를 방문할 수 있었다. 찾아가 봤더니 그때그때 모으는 모금함이 있었다.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 돈을 기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는 방식이었다. 또 다들 음식을 그때그때 가져와서 서로 나눔을 하고 음료수며 간식이 가득 차 있었다. 저에게는 새로운 광경이었다. 사실 중장년층이 갈 곳이 많지는 않다. 영화 생활이나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저도 그 나이가 됐지만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외롭네. 그런데 우리가 임영웅의 노래로 서로 위로를 받네. 그런 분들이 모여 있었다. 임영웅 아티스트 영상을 보면 음악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위로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나?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관계가 단절됐었다. 당시 미스터 트롯에 이어 사랑의 콜센터와 같은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도 위로를 전하는 장이 됐다. 또 각자 도생의 시대이고 치열한 경쟁 속에 뒤처진 사람들에게 괜찮아, 너 그만하면 잘 살아왔으니까 노래에서 이런 식의 위로를 전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된 것 같다. 팬들은 일종의 양육자의 태도로 다가간다. 그러니까 임영웅은 우리 아들 다 하게 해주고 싶고 뭘 해도 예쁘지 않나. 그런 양육자의 태도로 임영웅을 바라보고 임영웅은 그러한 어머니들, 중장년층의 여성을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잘 맞은 것 같다. 임영웅 개인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바로 스타가 된 게 아니라 무명의 시기도 있었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기도 했다. 그러한 서사가 저런 어려움을 딛고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굉장히 지역 밀착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가수인데 미스터 트롯 우승 이전에도 포천 지역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을 하기도 하고 경기 북부 지역에선 생활 밀착적인 가수였다. 그러다 보니 알고 보면 우리 이웃집 아이 같은 애가 이렇게 스타가 됐구나 라는 데서 느끼는 그런 점들도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부르는 그만의 독특한 창법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회적인 현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때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존의 팬덤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아까 양육자의 태도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내 자녀들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라고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육자의 태도를 얘기했는데 저는 기존의 K-팝 팬들의 태도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양육자의 태도라는 건 팬들이 우리 아티스트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키웠다?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존의 K-팝 팬들의 태도인데 그거랑 좀 다르다고 느끼신대요. K-팝 팬들이 프로듀서나 양육자의 태도로 내가 무명 때부터 우리 애들을 거의 키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영웅시대는 조금 다르다. 정말 잘 자란 이웃집 아들을 보는 듯한 흐뭇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준다. 또 임영웅이 팬들을 대하는 것도 각별하다. 공연할 때 동선들, 나이가 있는 분들을 위한 공연장 배치, 간이 화장실 설치나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한 난방시설 등을 보면 공연에서 약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어떤 아이돌 팬이 쓴 글을 봤다. 우리는 몇 시간씩 쪼그려 앉아서 추위에 벌벌 떨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썼더라. 연장자, 공연에서의 약자, 장애를 가진 분들을 배려하는 태도는
트로트가 지향하는 경로, 효, 사친의 미덕과 일치한다. 이런 관계성 측면에서 아이돌 팬덤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예. 이거는 그렇다 그러면 다른 트로트 가수분들이 하는 콘서트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임영웅 아티스트 많이 했던 일인데,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 틀을 이분들은 계속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임영웅 아티스트 많이 해낼 수 있는 태도였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고유의 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팬들이 직접 만나보니까 연령층에 따라 좀 달랐대요. 같은 영웅 시대여도 30, 40대는 드러나는 활동을 잘 하진 않고 대신에 기계를 잘 다루고 덕질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더 나이가 많은 팬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한다. 인상 깊었던 풍경 중에 하나는 중년 팬 한 분이 스마트폰을 서너 대 갖다 놓으시고 음원 재생하는 방법을 배워서 스밍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 이 팬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다. 하나는 아까 말했던 양육자의 태도, 엄마의 마음이다. 두 번째는 소녀시대의 환기다. 내가 예전에 누군가를 좋아했었고 설레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생기가 돈다는 게 결국 그런 것 같다. 과거 소녀시대로의 나를 환기해서 좀 더 건강하고 젊게 살아가게 도와주지 않나 싶다. 본격적으로 설문을 잘 만들어서 연구를 해보면 연령층별 차이, 다른 팬덤의 차이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아직까지도 이런 분석들이 일부분에 한정돼 있고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서의 가수 임영웅을 분석했는데 임영웅 현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변화하는 모습도 있다. 대중음악 연구자로서 앞으로 어떤 영역에 주목해 볼 것인가 라는 질문에 사실 트로트는 지금 음악적으로 혼종이 돼서 우리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특징은 거의 다 사라졌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게 감정적 과장을 드러낸 창법인데 임영웅은 그것마저 해체했다. 임영웅의 음악이 트로트에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임영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나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새로운 음악적인 전통 등을 지켜볼 계획이다. 그러니까 장르를 더 이상 나누는 게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무의미하다는 점을 인정하신 거죠. 임영웅 아티스트가 만들어가는 것, 그것에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무언가이죠. 장유정 교수님은 2022년 국제대중음악학회에서 트로트에서 나타나는 남성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었다. 예전에는 주로 사내, 남자답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랑은 잊어버리고 이런 식의 노래였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의 노래를 보면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부드러운 남성성의 출현이라 분석했다. 사실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을 생각해보면 집에서 남편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 어느 날 정말 다정하게 온기를 전해주는 누군가가 생긴 것이다. 가족들도 다 자기 생활하느라 바쁜데 노래로 위로를 받으니 아마 임영웅에게 빠져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것이 임영웅의 노래고 그런 것들이 시대적 조류라고 본다. 임영웅 현상에 대해서 팬덤이나 임영웅 아티스트가 부르는 창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학자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중간중간에 보면 팬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대목들도 있습니다만 두 학자분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임영웅 아티스트를 어떻게 규정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것이 임영웅의 노래고 그런 것들이 시대적 조류라고 본다. 앞으로 주목할 것은 임영웅 아티스트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음악 세계, 그리고 영웅시대가 만들어가는 팬덤의 세계, 그리고 그것들이 사회에 주는 영향, 온기라고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학자분들의 얘기에 동의하시지 않는 부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음원으로만 논문을 쓰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듣고 싶어진 음악이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티스트의 영향력, 실력을 느낄 수 있는 대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